사마두타가 백장에게 후계를 이을 사람으로 영우를 짚어주자 백장은 음식 소임을 보는 전좌 영우를 불러 법을 전하려 대위산으로 떠나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백장이 대중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수좌인 화림이 일어나 말했다. 제가 대중의 우두머리로 있는데 영우 스님이 그 산의 주지로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백장이 물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대중들 앞에서 한마디를 한다면 주지로 보내겠다. 이것은 물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화림은 물병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다. 목침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백장은 인정하지 않고 끝자리에 앉아있는 영우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영우는 일어나 앞으로 나가더니 물병을 넘어뜨렸다. 백장이 웃으면서 대중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제1자가 대위산을 부숴버렸구나. 예스님들이 곁에 두고 쓰는 물병을 정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거라 옷과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물병을 건드린 것입니다. 물병을 걷어찼으니 질문을 넘겨버린 것이고 물병이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넘어뜨려도 흠이 없습니다. 대위산을 넘어뜨린 산의 주인, 공양하던 전좌가 수좌가 되었습니다. 임제가 어느 해 여름 황벽산에 올랐다. 황벽이 경을 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을 훌륭한 선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검은 콩이나 주워먹는 노스님일 뿐이구나. 임제가 며칠 묵다가 떠나려 하는데 황벽이 말했다. 자네는 여름 안거의 규칙도 지키지 않고 안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느냐? 저는 잠깐 스님에게 문안드리고자 왔을 뿐입니다. 임제가 말을 끝내자 황벽이 후려쳐 돌아가게 했다. 임제가 몇 일을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되돌아와 여름 안거를 마쳤다. 어느 날 임제가 황벽을 떠나고자 하니 화상이 물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대답이 끝나자 황벽이 바로 후려쳤다. 이에 임제가 황벽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황벽이 크게 웃더니 시자를 불렀다. 여기 백장 근스님의 선판과 괴안을 가져오도록 해라. 임제가 이어서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그것도 옳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가게. 그래야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입을 막을 것이네. 스승의 정법 안장을 건네주려는 황벽을 임제가 막아섭니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황벽은 임제의 뜻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필요할 거라고만 일러줍니다. 스승의 물병을 걷어차고 인가의 증표를 불에 태우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적 질서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선불교에서도 흔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위산이 양산에게 이 일화를 두고 물었다. 임제가 황벽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는가? 은혜를 알아야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옛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일이라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으니 한번 말해보시게. 세존이 능엄경을 설하자 안한이 찬탄에 말하기를 깊은 마음으로 한량없는 국토를 다니며 봉상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했으니 어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제자의 지견이 스승과 같을 뿐이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다. 제자의 지견이 스승보다 훌륭해야만 법을 전해줄만 하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누었다는 선문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성계가 무학에게 나는 대사가 돼지로 보입니다 라고 하자 무학이 저는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니 임금님이 돼지였다는 웃고 끝난 일화입니다. 성철 종정에 상좌했던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기분 좋은 날에 이 이야기를 가끔 했다고 합니다. 이놈아, 네 눈에는 내가 어찌 보이노? 예,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이놈아, 그러면 나는 돼지가 되고 네가 부처가 되는 거 아이가? 야 이놈아! 아까는 잘못 본 거고 지금 다시 보니 돼지로 보입니다. 뭐? 내가 돼지로 보여? 나는 네가 부처로 보이는데 네는 와 나를 돼지로 보노? 다시 말해봐라. 상자가 입을 다물자 스님이 말합니다. 뭐 별 수 없네. 네 눈에는 내가 돼지로 보일 수밖에 없지. 선문답이 멀리 있고 어렵고 희귀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무학대사와 성철 스님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제자를 두셨습니다, 스님. 용화는 취미에게 선판으로 맞고 임지에게는 방석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때리기는 마음대로 때리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훗날 어느 승이 물었다. 취미와 임지에게 조사의 뜻을 물으셨는데 두 존수께서 밝히셨습니까? 밝히기는 밝혔으나 분명한 것은 아직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었느니라. 용화가 동산에게 같은 것을 묻자 동산이 답했다. 동산에 물이 거꾸로 흐르거든 그대에게 일러주리라. 선사가 답을 듣고는 깨달음을 얻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불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